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신규 확진자는 어제 794명 발생했습니다. 800명에 육박한 수치인데요. 68일 만에 가장 많았는데 걱정되는 것은 내일부터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방역 당국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관련 내용은 두 분과 짚어봅니다.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발표된 확진자 상황을 좀 정리하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어제 신규 확진자가 794명인데 지역 발생은 759명이고요. 해외 유입은 35명이고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68명, 경기가 234명, 인천이 29명, 수도권이 지금 631명인 겁니다. 예, 많습니다. 68일 만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추세를 어떻게 좀 진단해야 될까요? 네, 이제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특히 이제 젊은 연령층의 감염이 증가하면서 이제 위중증 현황 같은 경우에도 젊은 층, 특히 이제 50대 이하에서 위중증으로 보고되고 있는 환자 수가 최근에 이제 이틀 전에는 36명, 근데 오늘은 43명 이렇게 젊은 층에서도 위중증 환자가 많고요. 네. 오늘 통계를 또 좀 봐야 되겠지만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고. 또 이제 이렇게 젊은 층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내일부터 당장 클럽이나 유흥주점과 같이 그런 전파가 빨리 되고 또 역학조사도 어려운 그런 다중이용시설이 이제 다시 열리기 때문에 더 감염이 더 증폭될 가능성이 많겠고, 그러면 이렇게 신규 확진자 젊은 층 위주로 증가한 것이 이제 어떤 위중증이나 사망으로 증가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아마 우리가 7월 한 두 번째 주 정도 중에는 젊은 층에서 이제 사망 증가도 우리가 좀 나올 가능성이 많아서 예.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50대 이하에서 이제 누적 사망자 수는 이제 99명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유행이 증가하게 되면 얼만큼 증가할지 좀 우려를 가지고 우리가 좀 보다 좀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황을 방역 당국에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역 당국에서는 확진자 규모가 증가하면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 좀 빠르게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요. 지금 상황 보니까 뭐 델타 변이주도 계속해서 확산을 하고 있고 수도권의 확진자 비율이 너무 높아서요. 당분간은 이 두 가지를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수도권 확진자가 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젊은층 확진자가 빨리 늘어나는 부분, 예. 이것은 뭐 하나의 차원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사회적 활동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큰 세대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거리두기 이런 것들을 좀 못 버티는 그런 상황이 도래를 했고, 마침 또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를 하는 그런 시그널을 받으면서 조금 더 외출에 적극적인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좀 주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수도권의 단적으로 재생산 지수, 감염 재생산 지수를 보게 되면 네. 6월에 들어서서 1주차, 2주차, 3주차 조금씩 떨어지다가 4주차에서 다시 1.07 수준으로 1을 상회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한 달 정도 더 지속이 되면 수도권만 한 6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유의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예. 이번에 거리두기 단계를 개편을 하게 되면서 간소화가 됐죠. 그러면서 현재 수준은 그래도 수도권은 한 2단계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평이었는데 지금 이 추세대로 가면 3단계에 해당하는 예. 그런 국면이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꼴대를 옮기지 않고 그대로 기준을 놓고 3단계가 되면은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또 당국에서 좀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까딱하면 3단계로 들어서기 때문에 조금 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의 신호는 당국에서 줘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어떤 전문가는 이제 그런 표현을 하던데요. 뭐 모기 조심하라고 모기장을 줬는데 모기장을 바로 이제 치운 다음에 뭐 수도권의 경우에는 모기 잡으러 뭐 특별 점검을 들어간다. 이게 모순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고, 내일부터 이제 완화가 되기 시작하면 기존에 줬던 어떤 대중들에게 줬던 그런 사인이나 시그널 자체가 이제 좀 어느 정도 풀렸구나 라는 생각이었는데 이게 당장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완화가 되는 것이 괜찮을까라는 우려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네, 아마 대부분 국민 90% 이상은 잘 지키시려고 생각이 되지만 일부 안 지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중심으로 얼마든지 전파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겠고요. 네. 그다음 우리가 1차 예방 접종만으로도 어느 정도 감염 예방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하지만 이제 감염 예방 효과라는 것이 이제 신규 확진자 수를 줄이는 데는 아직은 좀
미미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제 접종하신 분 100명 중에서 이제 1명이 걸리고 안 하신 분 10명 중에서 1명이 걸린다면 이게 예방 효과가 90%이지만 네. 신규 확진자 수 2명 중에서 1명은 예방 접종을 맞으신 분들 중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감염 예방 접종을 한 상태가 좀 미미한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좀 폭증할 가능성이 있겠고요. 예. 이제 말씀하신 비유부터 이제 해가지고 아무래도 지금보다 이제 단속을 좀 강화하려고 조금 뭐라고 할까 좀 벼르고 있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이제 굉장히 단속이 강화될 것 같은데 예. 이럴 때도 방역 수칙을 좀 사소하게 어긴 업장들이 또 많이 피해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바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든지 또 필요한 경우에 또 구상권까지 청구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 이제 벌어질 상황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흥시설은 개장이 되면서 또 방역은 또 엄격하게 되면서 또 현장에서 좀 많은 혼란이 아마 좀 이번 주에 좀 있을 것으로 좀 우려가 됩니다. 예. 네. 거리두기 개편안이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외에도 완화된 시그널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해외여행을 허용하는 건데 지금 이제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재개가 될 예정이잖아요. 트래블 버블이 논의되면서 어떤 나라에 언제쯤 갈 수 있나 궁금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일단 첫 협약국으로 사이판이 결정됐습니다. 실제 여행 가능한 시점이 언제쯤인지 그 부분부터 짚어주시죠. 네, 시점은 6월 30일 오늘 협정을 체결을 하고 그 예. 협정 직후부터 이게 발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는 곧바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여기에서 좀 주의할 부분이 여행사하고 당국, 방역 당국 간의 연계 체계가 필요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트래블 버블을 활용할 수 있는 여행객은 단독 개별 여행객이 아니라 여행사를 통해서 단체 여행을 가는 여행객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고 거기에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 텐데 어느 정도 좀 추정을 하자면 7월 말 8월 초 정도부터 이 트래블 버블이 좀 실질적으로 발효가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해당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백신 접종을 하고 14일 이상이 경과한 분들 2번 다 맞으신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최종 완료가 되고 나서 14일이 경과된 첫 번째 요건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체 여행객이어야 한다. 여행사를 통해서 계약을 했어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현지에 도착해서 또 검사를 한번 받아야 됩니다. 당일에 검사를 받아서 음성을 확인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여행을 시작할 수 있고 그리고 여행 도중에 언제라도 양성 판정이 나올 경우는 현지에 있는 의료시설로 입원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요건들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해외여행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답답하신 분들도 많으실 테고요. 하지만 걱정을 놓을 수 없는 부분은 아까 같은 맥락이긴 합니다만 이런 인센티브들이 좋긴 한데 근데 상황이 또 녹록지 않다는 점에 있는 것이죠. 이미 델타 바이러스는 국내에서도 확인이 됐고 해외에서는 이보다 더 강한 델타 플러스도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여행 가는 건 또 괜찮을까 이제 좀 성급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어떤 말씀 더 주시겠습니까? 네, 앞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은 일단 알려지기까지는 델타 변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염 예방 효과도 있고 특히 이제 중증이나 사망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방 접종을 완료하시고 또 PCR 음성까지 받으셨고 또 그분들끼리 안전한 동선을 이용해서 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겠는데 네. 근데 문제는 얼마든지 이제 그 사이판에서 현지에서 감염될 위험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를 보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예방 접종률이나 또 현지에서 변이 바이러스 유행률 이런 걸 또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 지적해 주신 것처럼 델타 플러스 변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지금 예방 접종의 효능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변이 바이러스 감염됐을 위험성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변수가 남아 있겠고요. 또 사이판 현지로 이제 이동하는 공항 과정에서는 사실은 이제 여러 나라 해외 여행객하고 겹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분들끼리 좀 분리된 동선을 좀 안전한 동선을 선택하는 배려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현지에서 이제 확진됐을 때 물론 이제 현지의 어떤 의료기관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현지에서 진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양성자와 접촉하신 분들은 어떻게 할 건가? 그분 예방 접종을 맞고 확진자 접촉하신 분들을 한국에 와서 격리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현지에서 격리하실 것인지 아직 조금 좀 세부적으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앞으로도 이게 7월 말에나 이제 실행이 될 텐데 그때 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지금 굉장히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황 따라서 유연하고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변이에 대응한 백신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제약사 모더나가 자사 백신이 여러 가지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 이런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어떤 분석이었냐 보니까 실험실에서 통제된 상태였고 그 모집단도 8명 정도로 적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이 분석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그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화이자와 유사하거나 또 좀 좋은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험실에서 어떤 백신을 맞으신 분의 항체를 이용해서 실험실에서 측정한 결과가 되겠고 인원수도 8명이라서 좀 적은 제한이 있지만은 아마도 그래도 모더나는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방 효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임상 현장에서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현장에서의 어떤 예방 효능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역학적 자료가 필요한데 이미 또 이제 모더나 백신을 많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서 일어난 어떤 변이 바이러스별로 감염 예방 효과를 좀 추가적으로 분석한다든지 또 모더나 백신을 2차 접종 완료하신 분들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방 효능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 기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모더나 백신을 맞으신 경우에 중화 항체가 더 잘 생기기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예방 효능이 있다라는 기전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또 실험실 자료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예. 아직 좀 제한적인 연구긴 하지만 모더나 백신을 2차 접종을 완료하게 되면 네. 지금 나와 있는 변이 바이러스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방 효능, 특히 중증이나 사망을 예방해 주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좀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봐도 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얀센 백신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얀센 백신이 예방 효과가 좀 떨어져서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의견이 미국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뭐 아직 미국에서는 추가 접종, 부스터샷 논의는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뭐 권장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다른 백신으로 좀 교차 접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제 부스터 접종의 목적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겠는데요. 한 가지는 우리가 감염 예방 효과, 감염을 예방하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 감염을 전파하는 것을 차단해주는 효과. 또 하나는 걸려도 가볍게 앓을 수 있게 중증화나 이제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 이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중증이나 사망을 예방해주는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면 굳이 부스터 접종은 아직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리가 좀 추가적인 감염 예방을 전파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감염 예방 효과를 조금 더 올리기 위해서라면은 감염 예방 효과가 좀 떨어지는 얀센 백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추가 접종을 통해서 감염 예방 효과를 좀 올리게 되면은 추가적인 지역사회 전파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미국같이 좀 많은 접종이 이루어지고 또 추가적인 전파를 좀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한다면은 부스터 접종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아직 좀 많은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고 백신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중증화나 사망 예방을 하는 것에 보다 좀 초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조금 추가 접종은 조금 나중에 생각할 수 있고 각 국가별 예방 접종 현황이라든가 예방 접종 목표에 따라서 추가 접종 여부가 좀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직 뭐 이렇게 그 뚜렷한 과학적 근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백신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백신 접종자여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꼭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했습니다. 실내를 제외하고 대부분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이런 지침을 내놓은 건데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한 이스라엘에서는 열흘 만에 노 마스크 선언을 전면 취소하기도 했죠. 예, 내일 그 우리나라도 개편안 이제 시행되고 뭐 이제 인센티브입니다만 백신 접종자의 경우에는 마스크 쓰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실내뿐만 아니라 거리 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 이 점을 당국에서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델타 변이 때문에 뭐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 국가든 아니든 간에 아무튼 감소세의 어떤 확진자가 이제 증가세로 돌아선다든지 이런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마스크 착용에 대한 권고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김수민 평론가께서 현 상황에서는 어떤 방안이 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델타 변이 확산이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잘못하면은 진짜 코로나19 시즌2가 시작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네. 백신이 빨리 보급이 되고 접종을 하게 되면은 이 델타 변이에 대해서도 효력을 갖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막아낼 수 있겠지만 백신으로만으로는 안 된다. 거리두기라든지 마스크 착용 계속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WHO하고 CDC, 미국 CDC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CDC 같은 경우는 미국 국내 기구입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국민들의 사회적, 경제적 욕구에 무감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미국은 얼마 전에는 이제 새로운 기본값으로 마스크를 벗는 것이 설정이 되었단 말이죠. 네. 그것을 당장에 거스르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다면은 WHO 입장에서는 좀 국가 내부의 어떤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좀 자유롭게 상황을 조망을 할 수가 있고 또 세계적으로는 아직 마스크를 쓰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거기에 예. 맞춰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WHO와 CDC 간에 갭이 나타나는 것이겠죠. 근데 이 상황에서는 WHO 의견 쪽으로 더 무게가 실리는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LA 카운티라든지 일리노이 주라든지 이쪽에서 마스크를 다시 쓰는 쪽으로 권고를 또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이 마스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써야 된다라는 이 확실한 좀 정책을 펼 필요가 있겠고 원래부터도 예전부터도 사실은 실외에서 한적한 거리에 네네. 있다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벗어도 되는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주변에 많이 모여있고 한 곳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네, 국내에서는 지금 일단 방역 당국에서는 한 번만 접종을 해도 벗어도 된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 백신을 한 번 맞았다고 해서 마스크를 벗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은 세계적으로 전부 다 조금씩 더 강화하는 움직임이 있지만 우리나라도 이게 한 번을 맞은 분들에 대해서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해 주는 거 이런 부분들도 다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어떤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종류별로 다르고 또 1차를 맞았냐, 2차를 맞았냐에 따라 다르고 또 1차 접종을 하셨지만 우리가 기존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80% 예방 효과가 있었는데 지적해 주신 것처럼 최근 델타 변이는 한 30%밖에 감염 예방 효과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1차 접종만 하신 분들끼리는 좀 마스크를 벗었지만 지금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 상황에서는 감염 예방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론 이제 2차 접종까지 완료하신 경우에는 지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끼리 실외에서 모이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이 됐는데 다만 이제 그분이 이제 집에 가서 가족 중에서 예방 접종을 안 맞으신 분이 있다면 감염되셨지만 돌파 감염을 통해서 가족에게 또 감염을 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실외 마스크 착용 모임을 좀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엄격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도 없는 혼자 있는 공간에서는 벗어도 되지만 그런 공간을 유지하기 어려우시면 또 썼다 또 벗었다 또 사람이 지나가면 또 쓰셔야 되고 네.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는 써야 될 것 같고요. 뭐 CDC나 WHO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지침을 적용하는 대상이라든지 각국의 어떤 예방 접종률이라든지 예방 접종 백신의 종류라든지 또 변이 바이러스 유행 여부 이거에 따라서 마스크 지침 여부는 좀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예방 접종률이 좀 낮은 상태에서는 좀 마스크를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유연성 있게 적용을 해도 될 것 같다고 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단 감염 사례들 중에 하나를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동호회, 사업장, 특히 유흥업소 그쪽은 이제 노래방 쪽이 또 집단 감염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학원발 감염을 보면 지금까지 160명이 넘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나온 감염자가요. 이게 사실 학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 경우가 처음은 아니라서 근데 이게 또 방역도 휴가철이고 방역이 풀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엄중한 상황이거든요. 학원발 집단 감염에 대한 대책을 어떤 거를 지금 상황에서 좀 강구를 해봐야 될까요? 일단 학원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넓은 환경에서 마스크 방역 수칙 준수가 충분히 되고 비말 전파 위험이 높지 않다면 우리가 좀 주의해서 진행할 수가 있겠지만은 또 학원에 따라서는 좀 비말 전파 행위가 많은 또 큰 소리로 얘기를 한다든지 따라한다든지 또 아니면 좀 좁은 데서 환기가 안 되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은 지금 특히 이제 변이 바이러스 알파도 굉장히 전염력이 높기 때문에 알파든 델타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전파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물론 이제 어린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중증화나 위중화 진행률이 좀 적다고는 알려져 있지만
아예 학생들이 또 나중에 다기관 염증증 같은 위중증으로 진행한다든지 가족으로 또 전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비말 전파 위험이 높은 학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학원 수업을 좀 비대면으로 하거나 좀, 예, 예. 좀 자제하시고 좀 우리가 많은 분들이 좀 예방 접종을 맞고 특히 이제 내년쯤이면은 이제 6세 이상도 예방 접종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네. 예방 접종을 좀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다시 학원을 가는 것이 좀 지금 현재로서는 좀 안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까지 오늘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저희가 짚어봤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김경우 인제대 서울 백병원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